오늘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시장 붕괴처럼 보이는 한 현상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로봇 대여 시장인데요. 이 엄청난 혼란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전략은 무엇이고 미래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될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95%. 지난 1년 동안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루 빌리는 비용이 무려 95%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공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금액으로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루 빌리는데 650만 원이 넘던 게 지금은 고작 20만 원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걸 보면 대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거 그냥 전형적인 공급 과잉 때문에 생긴 거품 붕괴구나 하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에는 로봇을 빌려주는 업체가 15만 3천 곳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전부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업체가 이 시장 하나에만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니까 당연히 피 튀기는 가격 전쟁,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수익성은 바닥을 치는 거죠. 실제로 로봇 산업의 중심지인 선전에서는 관련 업체의 9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딱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시장 붕괴 사례 같죠? 어떤 업계 관계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춘절이나 무슨 개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수요가 폭발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냥 창고에서 먼지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절성 사업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요, 이게 정말 그냥 시장이 망가진 걸까요? 만약에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짠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이 판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이건 시장 붕괴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 실험장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의도된 전략적인 손실에 가깝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에는 돈 주고도 못 살 어마어마한 자산, 바로 실전 데이터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 바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서 수천 번 연습하는 거랑 실제 행사장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길을 막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겪는 거랑 뭐가 더 값질까요? 당연히 후자죠. 현실 세계의 이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야말로 로봇을 진짜 똑똑하게 만드는 핵심 연료거든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전쟁은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봇 훈련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2, 3년 뒤에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 투입될 로봇들을 위한 대규모 실전 훈련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데이터 전쟁에서 최후의 웃는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로봇 껍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는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시장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살아남았죠? 맞습니다.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랑 앱스토어라는 생태계, 즉 플랫폼을 꽉 잡고 있던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됐죠. 로봇 시장도요,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3단계 장기 전략입니다. 먼저 값싼 로봇을 데이터 수집 단말기처럼 시장에 쫙 뿌리고요. 그 다음 그렇게 모은 어마어마한 실전 데이터로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플랫폼으로 시장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경쟁해야 할까요? 일단 중국이랑 똑같이 로봇 완제품 만들어서 가격으로 경쟁하겠다?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아예 싸움의 무대를 바꿔야 해요. 중국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로봇 몸통이 아니라 그 로봇이 진짜 똑똑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바로 등회와 관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분야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밀 감속기 같은 아주 정교한 핵심 부품들, 그리고 로봇의 움직임을 정말 섬세하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또 각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딱 맞춘 그런 맞춤형 솔루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고부가 가치 영역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 놀라울 정도로 과거의 어떤 사건과 똑 닮아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 말이죠. 그때도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막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거품처럼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플랫폼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곳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 중국 로봇 시장의 이 혼란, 정확히 그 버블 붕괴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혼란, 가격이 폭락하고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이런 현상들은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기술 혁명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 혼돈 속에서 과연 새로운 거인이 나타날까?가 아닙니다. 거인은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